저희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지금 영상을 같이 촬영하고 있는데 11월 28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신촌에 있는 카페에서 저희가 2시간 반 동안 찾아가는 상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 사업주와 근로자분들이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팩스로 혹은 우편으로 많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서류가 오겠죠, 연말이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잖아요. 아마 다 제출이 끝나셨을 거예요. 하셔야 되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된 안내문이 나와서 제출을 마무리하셨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죠?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준수 확인서라는 거를 보내라. 네, 그래서 우편물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업주분들 우편물 받으셔서 지난 2019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 받고 계시는데 그 요건을 잘 준수하고 계시는지 확인서를 내라라는 걸 받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왜 보내는지 약간 뭔가 검사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제 지원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지원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 네. 요건들을 과연 계속해서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취지가 있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걸 실시간으로 지원해주는 그 공단 입장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매월 지원한다기보다는 잘 지키겠지 하고 약속을 받고 지원을 해요. 네. 그래서 뒤늦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사업주분들도 이게 지켜진지 아닌지 모르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요건에 안 맞아서 이걸 다시 환수당하는 경우. 네, 뭐 큰 금액이 환수가 되면 뭐 환수되시는 분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일이었는지 몰랐는데 미리 알았으면 잘 체크했을 걸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래도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맞아요. 네. 예산이 다 집행되고 나서 뭐 그러면 이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예산이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네. 지원 요건이 아닌 분들은 사전에 확인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팩스입니다. 11월 20일까지 제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심사 후에 12월 12일 날 11월 달 분과 12월 달 분에 대해서 일괄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물론 심사를 해봤더니 심사 요건을 맞추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11월 20일 날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후에 다시 기간을 정해서 서류를 받던지 어쨌든 순차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마감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안정자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 뜨죠? 그죠? 네. 바로 12월 13일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기간 마감입니다. 네, 그리고 신규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미 사업장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추가 인원을 등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올해는 13일까지만, 12월 13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네,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들은 꼭 12월 13일까지 체크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근데 2020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이제 다만 뭐 예산 집행을 뭐 신청하고 이런 신문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뭐 바로 삭감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테니까 네. 12월 13일까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고요. 신청하기에 앞서서 그 요건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변동된 사항은 없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조금 헷갈리는 건 없는지 오늘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은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의 이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요. 일단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네, 30인 미만이어야 되고 뭐 특이한 경우에 30인이 넘어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긴 한데 오늘은 특별한 경우보다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급여 요건도 있습니다. 급여가 210만 원 이하입니다. 네, 여기 두루누리랑 좀 헷갈리는데 네. 두루누리의 경우에는 210만 원? 미만이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왜 하필이면 또 210만 원인가요? 요게 사실은 뭐 나름 로직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최저임금과 관련되어 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죠? 2019년? 19년은 8,350원입니다. 네, 8,350원인데 네. 뭐 조금 더 주실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네. 최저임금은 어쨌든 마지노니까. 맞아요. 그래서 120%까지 고려를 할 경우에 주휴수당까지 해서? 그럼 1020원이거든요. 그냥 시간당으로만 네네. 생각하면요. 요 1020원인데 네. 요 1020원
네. 40시간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209만 원이 나오네요. 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총 209시간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야 돼요. 거기에 1020원을 곱하면 209만 4천 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일정 수준까지 알파를 더했을 때의 급여 수준이 40시간 기준을 쓸 경우에 210만 원이다. 이렇게 기준을 세운 거죠. 네. 또 어떤 경우들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 고소득의 기준은 5억 원 이하. 네,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까지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네, 뭐 우리 가족끼리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고용이 네. 불안하거나 이렇게도 아니고 그런 사업주랑 관련된 거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또 당연히 뭐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라든지 네.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있는 사업장들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지만 되고요. 네, 뭐 또 다르게 국가에서 인건비 제한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네.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받을 경우에 네. 그것도 인건비 지원을 받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업주들을 보면 두 가지 모두 지원을 받고 계시죠. 네, 뭐 당연히 두루누리랑도 지원이 그렇죠. 가능하고요. 모두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은 뭐 너무 간단하죠? 다 돼요. 그냥 뭐 네. EDI도 가능하고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 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방문하셔도 되고요. 네. 다 됩니다. 네. 최초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것저것 서류를 챙겨서 같이 보내야 되잖아요. 네, 뭐 세부 내역도 보내셔야 되고 최저임금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준수 약속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사업장에 인원수가 체크된 그런 서류들도 보내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추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취득 신고할 때 체크해서 보내시면 되죠. 고용 부분에 일자리 안정자금 뭐 신고하겠다고 신청하겠다고 체크만 하시면 되니까 신청 절차는 엄청 간단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액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지원 금액은 우선은 이게 다 210만 원도 마찬가지고 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들을 기준해서 언제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13만 원. 13만 원. 꽤 크네요. 네, 13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네.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요거보다 좀 더 금액이 작아지죠? 네, 맞아요. 시간 따라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시간마다 이제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데 20시간에서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뭐 그래서 그 밑에 경우에는 뭐 9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 시간별로 주당 근무 시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고요. 일용직 얘기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용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네. 일용직도 지원이 가능한데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아까 그 상용 근로자분들의 경우에는 주 근무 시간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정해진다고 했는데 일용직 분들의 경우에는 한 달에 근무하신 일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22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13만 원 쭉 받으시고요. 그거보다 작게 일하신 분들은 금액이 점점 좀 낮아집니다. 요거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2019년에는 이제 더 규모가 작은 데는 추가 지원을 하잖아요. 네,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1인에서 4인까지 직원을 고용하시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어요. 네, 그럼 1인당 15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이 되네요. 작지 않잖아요. 맞아요. 작지 않아요. 그럼 이런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25만 원을 어떻게 받나요? 그냥 뭐 통장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깎아주는 건지. 네,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네, 그 지원 신청을 할 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지원을 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사대보험에서 차감하길 원하는지. 네, 금액으로 지원하기 원하실 분들은 계좌번호를 적으시면 돼요. 요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 하시면 네. 뭐 15일 즈음에서 입금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신청하고 나서 특별하게 뭐 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없나요? 당연히 주의될 사항이 있죠. 이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네. 그 고용을 잘 해라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일자리 안정자금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동안에는 고용을 유지해야 네, 합니다. 근데 뭐 불가피한 사유로 이제 고용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네, 사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사정이 있었다고 소명하시면 돼요. 너무 가혹하진 않네요. 네, 뭐 매출이 줄었다든지 재고는 쌓여가는데 매출이 줄었다,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 사업주분들이 해당 사항을 소명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소명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사유가 없는데 악용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악용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앞서서 그 21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 요건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뭐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상여금을 더 주실 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따라서 조금 급여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 그럼 210만 원 이것 때문에 뭐 더 주지도 못하고 이런 그러면 진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버퍼를 두고 있죠. 네, 그 버퍼는 어떻게 되나요? 버퍼가 사실 아주 크진 않아. 110%, 그러니까 10% 더 줄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럼 210만 원에서 10%면 231만 원까지는 네. 주더라도 되네요. 네. 그러면 그 매달 급여가 다르거나 뭐 이랬을 때 매달 뭐 신고해야 되나요? 사실 근데 이게 급여가 네. 매달 바뀐다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계속 신고한다는 거는 참 힘들죠. 힘들고 불편하고 맞아요.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총액 신고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저 이제 연말정산 후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금액과 이제 신고된 금액, 지원자의 금액을 보고 1만 원이 넘는지 체크를 해서 뭐 해당이 안 되면 환수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근데 231만 원이 넘었다, 초과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전년도 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서 한꺼번에 확인을 하지만 연중에 봤더니 이미 초과가 되었다. 그죠. 네. 그러면 자진해서 반납할 수도 있죠. 네. 그럼 반드시 자진 반납을 하셔야지 나중에 환수되시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게 찍히실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더 지원을 받는 거니까 뭐 수입이 돼서 세금이 나온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뭐 42% 세금 더 낸다. 그러니까요. 최고세율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맞긴 맞아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렇게 받는 일자리 안정 지원금이 결과적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잡히죠. 그렇죠. 이익이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주의 소득세율에 따라서 뭐 6%, 15%, 25%, 최고세율은 42%까지도 세금으로 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받은 거 이상으로 내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일자리 안정자금 하면 이제 그 금액적인 지원도 있지만 또 추가로 지원되는 사대보험이 있죠. 네, 바로 건강보험료 지원이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비율이 다른데요. 근로자 수가 1인에서 4인일 경우에,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신규 가입자분이시면 60%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년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계셨던 근로자분이시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 30%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제 처음으로 지원받는 근로자의 경우 50%, 이전부터 받고 있던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30% 이렇게 지원을 추가로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쪼개서 말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다른 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신규 근로자만 60%, 이게 좀 다르네요. 10% 더 지원해준다. 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시면 그 지원금을 확인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날짜가 딱딱 맞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음 달에 뭐 지원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있긴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지원이 됐으면 뭐 다음 달에 2달치를 다시 지원하든지 이게 되긴 되니까요.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은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이야기로 저희가 영상으로 쉽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리고 12월 13일까지 꼭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더불어서 저희가 하나의 이제 상담소를 네. 개소하게 됐죠. 네, 저희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지금 영상을 같이 촬영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언제죠?
11월 28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신촌에 있는 카페에서 저희가 2시간 반 동안 찾아가는 상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 작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 뭐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네. 쌤 누나 쌤 언니랑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저희가 안내문을 올려놓을게요. 여기로 찾아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은 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직접 현장을 찾아주셔도 되고요. 네. 저희도 떨리네요. 아무도 안 올까봐. 네. 네.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세번이었습니다. 안녕.